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넓이 기는 고운 항원의 주여,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8절입니다. 128절. 시편 119편 128절 한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우리가 살전 51624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무슨 모양이든지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보존, 무슨 보존케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너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선한 것은 취하라. 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다. 주의 법도가 바르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법도가 바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또 참 좋은 것 한다고 해도,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나타날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되어지는 일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데, 나와 같이 능력이 없는데 조그마한 일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그렇고 범사에 참 좋은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그 주의 법도에 따라서 하면은 좋은 것이니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고 또 좋은 일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입은 빈정되는 말은 할 수 있어도요, 이런 거 절대 한마디도 못합니다.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갖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옛날이라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뭐 될지 안 될지가 아니고 지금 분명히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게 주의 법도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연결되면은 누적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개인은 이익이 되고 국가나 사회는 역사가 되는, 역사가. 과거의 이날의 역사가 이렇게 발랐다. 과거의 이날의 역사가 발랐다. 그럼 지금도요, 그 나라의 역사가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단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가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시각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하고 지금 법도를 붙잡았던 그 걸음을 통해서 2000년간에 사라졌던 국가가 나라가 등선이 서가지고는 지금 당당해지잖아요. 70년 지나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지나는데 당당하단 말이야, 나라가.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에 사라졌던 그 나라가 국가를 형성하는데, 지금 우리는 불과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70년 지난 동안에 앞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앞일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자신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걸어왔는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살아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너무 평화스러워서 야, 우리 남북이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겠다 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나지 며칠 지났는데 문재인 야합했다, 김정은하고 야합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불안하죠.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야바이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야바이꾼에 사회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런 운동을 우리는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 사회운동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역사를 통해서 잘못 인식되어져서 나타나는 사회운동, 미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하고 연결하면서 역사도 없이 미투는 역사도 없고 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아주 이거 좀 별로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냥 구호예요, 구호. 슬로건이란 말이야, 슬로건. 미투 운동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따지고 보면은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방송사로 붙었는데, 방송사가 아니라는. 방송사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뉴스거리가 되면은 무조건 뭐든지 뭐 물불을 안 가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는 나중에 치고 우선 뉴스거리가 되느냐. 그래서 방송사가 생계적으로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은 방송사가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거리를 되기 위한 어떤 뉴스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방송사가 개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회단체가 페미니스트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여기에 언급 안 합니다. 미투 운동을 가지고 누가 방송사하고 연결하고 누가 또 페미니스트를 연결하나요? 아무도 안 해요. 미투가 도대체 어떠서 그 운동을 가면 도대체 자발적이냐? 자발적인 것도 왜 겨냥하는 어떤 조직인, 겨냥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여당이라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여당 중에서도 아주 힘이 있고 지금 뭔가가 해보겠다 하고 낯선 사람을 딱딱 꺾어버리는 이런 거. 그리고 10년 전에 이를 덜추는 단체가 2개나 나오는 뭐냐 이게. 아무 주관한 단체도 없는데 그런 운동이 나온다고?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또 방송사가 또 그걸 주최를 한다고?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경험했던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연결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에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사항이 결부가 어떻게 됐을까, 미투하고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들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왕에 잘하려고 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지. 잘못된 거 하나 붙잡고 지금 단체 하나를 아니 뭐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나름대로 사회를 뭔가 기여를 하려고 올바르게 기여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역사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너무 교육을 치중해갖고 교육에만 의존한 자료만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자기들 정체를 안 밝히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는데, 이왕에 나오려고 하면요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정체성이 또 부여될 수 있는, 그리고 페미니스트 운동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 운동의 시작이 과연 1765년까지만 갈 수 있느냐, 그까지만 가는 건가, 객관적인 위치를요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대. 그래 힘을 얻는다면, 역사가 든든하면은 배경이 다시 말해 배경이나 자기 이력이 든든하면요 힘이 있고 등등하고 당당한 거예요. 왜 숨었어요? 왜 자기 정체는 검은 베일에 가려버리고 매스컴을 이용하고 그래갖고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의 그 이력 자체가 단단하고 좋은 거로 했으면요 과거 이력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건데 뭔가 조금 사회적으로 뭔가 좀 비난받을 만했구나 하고 이렇게 동조가 돼갖고 이번에는 그래 하더라도 다음엔 잘하겠지 기대를 한단 말이야. 정체가 없으니까 그런 기대조차 안 하고 그냥 뭐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갔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데 다음에 할 때는 뭔가 보강을 해야지, 이런 것이 장치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귀한 단체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귀한 단체인데, 그리고 이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보이지 않게 있단 말이야. 다 존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조직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조직이 안 돼 있는, 그냥 뭐 자생적으로 각 나라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반드시 있어요. 얼마든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다. 여성들이 주축이 되면서 여성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여성들의 어떤 환경,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거는요 어디든지 공통적이다. 어디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이제는 당당해라. 전체적인 페미니스트가 이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 부분에 전체적인 결합을 시키라. 결합을 시키면서 사회 전체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면은 단체가 분명한 단체에 대해 어떤 위치를 가지고 다른 단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이미 힘이 좀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역사 자체를요 또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발걸음을 남겨야지. 나중에서 그런 뭐 페미니스트 지금 없어져 버리면은 뭐 일하는지도 안 하는지 모르고 지금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거 같으면은 나중에 그 페미니스트 일 활동이 없어도 된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꼭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왜 이 페미니스트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요소에서 역사적인 부분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우리가 지금 역사에 교육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으므로 역사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는 1765년 산업혁명상을 우리가 가는 거죠. 산업혁명에 당시에 우울했던 어떤 산업사회의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여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자 노동자를 현장에 보내면 가정에 남아가지고 농촌에 있다가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도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빈민굴도 그런 빈민굴이 없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게. 농촌에 있다가 도시에 일거리로 왔는데 남편은 일하러 나갔다, 부인은 집에 앉아가지고 여럿이 같이 사는데 지금 어떤 거지 굴이라 해도요 그런 굴보다도 더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페미니스트의 활동은 바로 그게 직장에서는 약한 자들, 근로자들의 환경, 거기서부터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형성되는데
직장에 가 있는 여성 노동, 사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직장에 못 나갔습니다. 나가는 자체가 어려운데, 간혹 나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여성들의 삶의 환경이 남자들은 그냥 겉멋만 하고, 겉모습만 하고, 그냥 자기만 가꾸면은요, 남자들은 살아가요. 근데 여자들은 어림도 없잖아요. 응?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남자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여자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살아가는 건요, 이거는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응? 여자는 여자의 몸속에서 벌써 생명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는 직장 나갔는지, 자기 혼자 가꾸고 나면요, 어디든지 적용이 됩니다. 어디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밭에서나, 어디서나, 어디든지 남자는 적응이 되는데, 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잉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달이 가면은 한 달이 다르고 두 달이 다르고 달이 가면 다르고, 그래서 출산하게 될 때, 그 상황은 또 혼자 있던 몸이 갑자기 두 사람이 됐는데, 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참 열악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싹이 튼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볼 거는 과연 페미니스트가 그것을 붙으냐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페미니스트가 과연 그것부터만 나온 거냐.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약함, 또 공통적으로 근로자들의 약함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에서 페미니스트가 바라본 시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어떤 흐름에서 페미니스트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약자, 여성들이 사회에서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약자를 전체적으로 여성을 해갖고 다 올가매는 것이 페미니스트인데, 사회적인 약자, 남자들도 약자가 얼마든지 있고, 사회적인 강자 중에서 여자가 강자가 된 사람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페미니스트의 시작을,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 할 때 산업혁명에서의 그 상황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류 전반적으로 나타나던 그 사회에서 보는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그 전부터 사회적인 약자 부분에서 여자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 부분에서 남자의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에 대한 어떤 동정, 어떤 사회적인 제도, 이런 장치가요 활동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비춰보면 그래요. 산업사회라고 할 때 그 산업사회는, 그 산업사회보다 앞에는, 즉 산업혁명 통해서 나타나는 산업사회는 바로 앞에가 뭐냐? 산업사회에서부터 1765년부터 산업사회가 끝이 어디냐? 2012년까지 보면 돼요. 산업사회 이전에 있던 그 시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봉건시대라, 봉건시대. 봉건시대는 제국시대하고 달라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정말 로마 제국이 큰 통치 속에서 전 세계하고 관계된 이런 어떤 조직을 운영하던가 하고, 여기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봉건사회라고. 봉건사회. 귀족들이 자기들이 일정한 땅을 가지고 거기서 노예를, 나르면 또 수하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두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당시에는 그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자연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봉건사회라, 봉건사회. 이 봉건사회하고 제국사회하고 또 차이에서 보면은, 봉건사회는 약자들이 지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인, 귀족들, 또 약자들은 농민들, 노예들, 이렇게 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예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제국 사회로 들어가면은 노예, 전쟁 노예, 거기에서 그 적국에서 파괴되는 피정복자들, 이런 게 다 약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인류 사회가 전체적으로 쭉 있다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인류 전체는 산업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재벌 이야기 나오고 그 빈부 격차 이야기 나오면서 이 노동자들 중에서도 뭐 참 그 노동조합이 형성된 정규직, 노동조합 형성 안 되는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약자 중에서도 구별이 나오는,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이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인류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약자에 대한 이런 그 약자에 대한 동정, 약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이거 전체를요 우리는 페미니스트라 하는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요 페미니스트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가장 페미니스트에 대한 어떤 약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치에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요, 그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3장 10절에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11조의 11조. 이 사회적 장치, 즉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했다, 이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전체가 나타나는 약자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뒀느냐, 이 11조 제도를 뒀다. 이걸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페미니스트의 활동은 역사가 1765년에 약간 산업사회로까지, 그까지만 갈 것이 아니란,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찜을 들어보면 봐요, 벌써 기원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나오는 기원전 하면은 5, 6세기, 기원전 5, 6세기인데 11조가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요, 그보다 2000년이 더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시부터 나오는 이 11조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나름대로 일원화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무장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자발적으로, 그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역사에 대한 교육이라, 역사. 이게 바로 알아요, 바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는 100%, 거의 100%.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 김한나 성재나 이런 사람들 할 때는요, 국회의원 중에서 초대 여성 국회의원 나오고 이럴 적에는요, 전부 다 이런 배경을 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것이 페미니스트인데, 나중에 이것이 여하여대를 주축을 해서 나오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 전체 성경에 나온 내용 전체 쌍깡거리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생각한 대로 자기들끼리 배우고 자기들끼리 학술적으로 언론한 1765년이 가는 것이 고작 그것까지만 가는,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그 내용이 있대. 여기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현재적인 과거의 이력은 요렇는데 현재의 이 여성의 이런 시각은 또한 어디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의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이 당위성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가 항상 가난한 자와 참 힘 있는 자, 약한 자,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어떤 섭리 표현,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 구조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사의 전체로 나타난 이 어떤 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 구별이란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향유분 여인을 막 질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오래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에, 이거는 특별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조직은, 이 활동은 약한 자, 어려운 자, 여성들에 대해서 지향하기 때문에요, 이 운동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11조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나는 이 두 가지 양상은 이제는 여러 사회 조직들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적으로 페미니스트는 현재적인 위치에서 어디에 거는 자기를 위치를 둘 거냐,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적인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페미니스트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활동에 대한 계속을 연결할 거냐, 그거는요 역사와 관계돼요. 역사 부분과 관계되는데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엄마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엄마란 가정의 엄마, 사회에서도 엄마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시각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회인데, 여러 가지 조직이나 활동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즉 남자들이 힘으로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남자가 가정이 없는 남자라 하면은 사회활동은 어림도 없다. 어느 남자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없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있다, 100%는 거짓말이에요. 100%.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기여가 된다 하는 건요, 특별히 그 뒤에는요 받쳐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에서 아버지라면 그에 상응되는 엄마가 있다. 바로 이 기능이 현재적으로 페미니스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능. 그러므로 엄마는 도대체 어떤 거냐, 역사적인 부분에서 엄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엄마는 인류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요 페미니스트들이 훈련시켜야 돼요. 이걸 강화시켜야 돼요. 엄마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남자들은 역사를 시작에서부터 역사를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요 역사의 끝이에요. 죽어요.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나타나는 역사는요 더 이상 안 나가요. 엄마는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엄마는 역사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엄마는 있는 역사를, 기존에 있는 역사를 유지합니다. 유지. 이 유지는 과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현재로, 또 현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미래로 엄마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보존이 된다. 보존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요. 페미니스트는 이걸 모른다는 거지. 엄마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사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가 현재적으로 있어야 될 분명한 어떤 당위성이 주어지는 건데,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만드는 역사를 꼭 비평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과거에 있는 역사를 현재적으로, 이것이 정말 참 바람직하고 좋은 역사 같은 건 지금 다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역사를 다시 연결하는, 현재와 연결하고, 그리고 이 현재와 연결된 운동이 이런 가공된 어떤 여러 가지 다시 조명되어진, 조명이죠. 역사를 조명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서 다음 시대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따듬어서, 그리고 연결시키는 건 반드시 엄마들 손에서 넘어갑니다. 이 페미니스트의 활동이 지금 지지분하고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들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저렇게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일부 역사와 더불어서 여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능, 과거에는 엄마나 지금의 엄마나 앞으로 엄마나, 엄마는요 똑같아요. 남자들은 변해요. 남자들은 변하지만 엄마는 딸하고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분명히 자기처럼, 마치 자기 일처럼, 엄마도 딸처럼 딸도 엄마처럼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또 이 땅에 없으면 그 딸이 엄마의 자리를 또 그대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은, 아들하고 아버지는요 틀려요.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는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능력이 또 얼마든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더라도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는 일은 아까 그렇지만 양육하고 생산하고 애를 돌보고 하는 건요 딸도 합니다. 똑같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인류 역사가 왜 보존이라 하는 말이 왜 여자에게 있어야 되느냐. 여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자의 자리는, 여자의 위치는요, 똑같이 불변이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들에 의해서 만드는 역사가 현재적으로 유용하고 언제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보존한 힘은, 또 다음에 이제 넘기라는 힘은요,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다 들춰봐도 그렇게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각 조직마다 들추어서, 역사를 들추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회원들에게 페미니스트에 대한 어떤 강성한 운동을 위해서 독려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안 나와요. 왜 지금 나오느냐? 2012년이라는 연대가 지났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 끝이라. 더 구체적인 건 또 다른 자료를 뒤다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 하고 마칩니다. 엄마와 역사의 관계는 분명하고,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거에 왔던 상황이고 과거에 왔던 내용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야 현재에서 미래에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엄마가 아이를 안 낳는 엄마가 됐다. 그러면 미래는요, 과거에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엄마는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는 중지예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근데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이 나오느냐 하지만요, 바로 여기 2012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2년에는 인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측해야 돼요. 지금에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대한 건 모든 건 엄마가 중심이 되어서 역사 자체가 엄마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인간이란 이 존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엄마를 통하지 않은 인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로봇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로봇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활동하냐, 여기에 대해서 신기하고 다들 모으지만은 실제로 그러면요, 로봇가 인간화되어지고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쯤 되면요, 인간은 로봇 밑에 소속이 돼야 돼요. 로봇 타락하면 한 대로 인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업무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일하는 자체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은 쳐다보도 안 하고 컴퓨터 쳐다보면서 사람하고 업무적인 대화를 하면서 일 끝났다 그러고 하는 거 얼마든지, 뭐 비행기 탑승한다든지 은행에 간다든지 어디 여행하기 위해서 차 티켓 하는데 차표 끊을 적에 기계에서 돈 집으면 나오는 대로 톡톡 받아오고 내가 움직이는, 이게 다 인간의 자리가 로봇가 차지하는 현재 과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봐야 되겠어? 누가? 이런 내용을. 남자들은 그저 뭔가 새로운 일을 막 만들어내는데 나가는데, 여자들은 과거에 있던 엄마의 자리가 지금에서 위협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엄마의 자리가 올 것인가? 이 고민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페미니스트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근데 자기 정책을 감춰버리고 미투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좀 미익해하고 아주 듣기에 기분 좋은 듯이 하고는 뒤에서 뒤통수 치듯이 사람들의 그 허물을 끄집어내갖고 막 내동댕이 치고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싱긋이 웃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고 그래가 되겠느냐? 우리 역사에 대한 역사와 연결해서 이런 걸 표현하는 이유도 역사가 워낙 잘못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역사가 이래 난도당하고 저래 난도당하고, 봐봐 이번에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요 비겁한지. 문재인 대통령 도보다리 뒤에 마지막에
참 그 장면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없는 데서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악마의, 그 디테일한 그 모습. 왜 문재인 대통령은 등 뒤만 보고, 왜 입을, 카메라에 등을 보이면서, 왜 입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말하냐 말이야. 왜 김정은 위원장 왜 듣기만 하냐. 카메라 정면으로 보면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고, 무슨 말 하는지 벌써 이 모양 보니까 알겠던, 우리도 알겠던데. 왜 그런 계략을 쓰느냐.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하냔 말이야. 이거 정상회담 한다면서 왜 그렇게 비굴한 자세로, 정상회담 하면서, 지금 뭐 나오는 소리가 200조를 주기로 했다나?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느냐. 그 말이 회담 장소에서 나왔다고 바로 밝히지. 왜 뒤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느냐 말이야. 그 모습은 회담이 잘 끝난지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말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요, 남자들에게만 책임이라고 물리면 안 된단 말이야. 바로 페미니스트 같은 사회에 엄마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엄마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했더랍니다. 현재적으로는 엄마의 자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내용을 지향을 해서 운동을 해야 돼. 앞으로 이 활동에 지금 엄마의 자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야 돼요. 바른 방향. 제일 중요한 건요,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분명히 사회 계층, 사회의 약한 계층을 위해서요, 활동하는 게 맞는데, 잘 들어야 돼요. 독단적으로 하나의 페미니스트의 활동만, 우리의 활동만 나타내기 위해서 활동해갖고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다면 사회에 활동하는, 사회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는요, 수많은 연대들이 우적손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페미니스트만 또 기대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가장 각층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는 조직적으로 서로 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대를 혼자서 해갖고 안 된다. 상대는 지금 기계 인간이란 말이에요. 기계 인간.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이제는 등장하는데, 인간이 대한 정보를 다 이미 입력이 다 돼가지고 기억력이라든지 계산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월등한 어떤 수준에 되어서 인공지능에 가고 딱 탑재시켜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은 기억력도 상실되고 뭐 힘도 자꾸 약해지고 하는데, 그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지능 부분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기계 앞에서 어떻게 당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주 그 방침들을 바꿔야 돼요. 연대, 약한 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연대들이 합치해야 돼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간에 약한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해준 이런 일이요. 이게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는 약한 자를 위한 어떤 위치가 있다면요. 지원하는 위치가 있냐면은 약소국, 나라 단위를요, 도와야 돼요. 약한 나라를 그냥 놔놓으면 안 돼요. 약한 나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거든.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고통당하는 자를 왜 그만두겠어요? 가만히 놔두겠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국가 한 문화마다 그 역사가 이력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몰라더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들을 도우는 손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그 고통을 누가 표현하겠어요? 그 고통을. 엄마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고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엄마를 통해서 아들, 딸들이 계속 기억하는 건요, 엄마가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한 엄마를 아들, 딸들은요, 절대 잊지 않아요. 엄마가 나타내는 그 표현, 고통 속에서 참아가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남자에게 주지 않았고 여자에게 주고 특별히 엄마에게 준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하리라.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 낳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고통하는 그 고통을 인간들이 깨닫고 인간들이 보고 인지를 하도록 그런 장치를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정확한 방향에서 세 번째는 여성의 바른 자세를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참 안 됐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봐봐요. 토요일마다 나오는 불의 명곡인가? 그거 나오는데 앉아있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출연한 사람이 6명, 8명, 6명, 8명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가요. 아니, 그 뭐죠? 진짜 로봇 인간들 모아놓고 어디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놨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다른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환호성을 했으면은 한 사람에게 환호성은 다음 사람이 나오면은 소리가 죽어야지.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다는 것은 남자들은 차이를 둡니다. 미안하지만 앞에 나온 사람하고 뒷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제스처를 하면요, 내가 스스로 멋쩍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정도 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은 이 정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거는 여자예요, 여자. 그저 참 텔레비전에 나왔다 하는 사람만 오면 무조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텔레비전에 등장하면 무조건 옳은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버려. 그 여자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바른 자세를 제공을 해야지, 요렇게만 가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말을 해겠어요. 지금 어떻게, 남자들은 그런 말 못하거든. 우리 여자들이 그런 것을 남자들은 좀 누리거든. 남자는 말 못해요. 여자들이 말해줘야 돼, 여자들이. 두 가지만 우선 이야기합니다. 크게. 여성의 바른 자세. 예서 두 가지. 하나는 직장에, 하나는 몸가짐. 직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참고는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유행은 직장에서 우리가 그 바른 자세를 1번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이 여성이 가야 되는 직장이냐, 여성이 가지 말아야 되냐, 이걸 알려줘야 돼. 예를 들면 바둑은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 바둑 두는 거하고 남자들 바둑 두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저래요. 여자들은 저런 조직적으로요, 요거 낳고 순서는요, 여자들은 이게 맹점이거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것이 바둑이라. 근데 여자들이 직장이라고 프로 여자 기사 이래 나오거든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런 거는 직장에, 직장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계몽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여성을 자꾸 갖고 해야지. 여성화돼야 되지. 엄마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다음에 그 격투기 같은 거, 권투, 레슬링, 맞아가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부으면서 여자가 경기장에 나간다.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의 기능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마가, 얼굴이 둔뒤 반치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선수인데 권투 선수가 갖고 링에서 두들 맞았다. 그래갖고 젖꼭지 물리는 엄마다. 아이가 그게 지대로 정상적인 아이가 되겠어요? 그 몸에서 흐르는 정상적인 젖이 흐르겠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여성을 위해서 별도 규칙이 있는 거는요,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돼요.
똑같이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하는 거지만은 여자가 할 경우는 규칙을 바꿔야 돼요. 규칙을 바꿔야 돼요. 운동 경기만 우선 준한다면 그렇고, 이런 건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차별이라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업무를 구분해야 돼요. 여성만이 해야 돼요. 어떤 그럴 때는 여성이 할 경우는 어떤 룰에 해서 다르다.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되는데, 경기 같은 거 봐요. 축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여자 축구, 아직 여자 야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남자들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 야구가 나온다. 옛날에 그래서 소프트볼이라고 하는 이런 볼도 나왔는데, 그거는 야구에서 이렇게 규칙을 바꾸면서 나오는 요소가. 근데 여자 축구는 규칙 그대로거든. 그 태클하고, 여자들 몸이 상하는, 달리기는 얼마든지, 운동장에서 공을 보고 달리기는 좋아요. 근데 태클 걸 때는, 여자에게 태클 걸 때는요, 안 되는 요소가요, 엄해야 된다. 여자는 태클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상처 준다든지 몸을 부딪히면은 아예 포기시키고, 싱겁더라도, 경기 자체가 여자 축구 없어지더라도요, 소프트볼이 인기 없다고 하는 거 되듯이, 재미가 없다 이라고 없어지는데, 여자 축구가 없어진 한이더라도, 경기 규칙을 바꿔야 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페미니즘, 이런 자세가, 여성을 위한다면요, 엄마라고 하는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이런 게 필요하다. 남자인 목사가 이런 걸 보는데,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걸 못 챙기나. 그러고, 남성이 해서는 안 되는 분야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음식 만드는 건요, 여성들이 맡아야 돼요.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남자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남자들이 다 해줄 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 이건 엄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 다음에 육아. 요즘은 육아, 남자 육아 휴가 준다 사고 한대요. 이거 권장할 바가 못 돼요. 어쨌든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더라도 육아는 여자들이 맡아요. 이거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도록 할 수 없어요.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고, 근데 이 변화는 결국 나중에 기계 인간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힘이 된다는. 그 다음에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몸가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마약류, 술, 담배, 이런 중독되는 거 입에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옷 이거요, 소매, 어디까지 나오는 건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꼽 내놓으면 안 돼. 배꼽 티 내놓으면 안 되고, 가슴 어디까지 패인 거 안 돼. 그 다음에는 바지, 치마 어디까지 하면 안 돼. 이걸 여자들이 해야지. 남자들은 그걸 보고 은근히 즐기는데, 남자들을 해라거나 할 수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여자들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보호되는 거예요. 미투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면요,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단순하거든. 보여주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술술술 끌려가는 거지. 여자들이 온몸에서를 단정히 하면요, 남자들이 단순히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정해지고. 남자들이 단정해진다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몸에다 문신하고 이러죠. 남자들이 여자가 싫어하면요, 문신 안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유명인들 나올 때는요, 텔레비전에 나올 때 이걸 분명히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얼굴을 위해서 나온다 하면요, 그런 사람들, 얼굴을 내세우면서 이런 자기 어떤 특기나 장기를 자랑하는 연예인들은요, 전체가 다 디스를 해야 돼요. 디스를. 깎아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여성들에게 위험 요소지, 절대 여성을 위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 얼굴 내세우고, 지금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보컬팀이란 이런 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자 팀도 그렇고 여자 팀도 그렇고 얼굴이 비슷비슷해갖고 한 팀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부르나 모르겠어. 전부 다 자기 잘난 거, 자기 드러난 거, 그거 갖고
자랑하고 어떻게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거는 여자들이 과감하게 여성들에게 독이 되는 매스컴을 대올 때 그런 거 매스컴. 뭐 자연적인 대우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연이 만난 사람은 어떨 수 없는데 매스컴은 이게 공공성이 있고 이게 광고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광고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